안녕하세요. 나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 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니어그램에 대한 강의를 이제 많이 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관심 갖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고,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에 애니어그램을 만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1년도쯤일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워크샵처럼 진행하는 그 과정에 이제 그 유답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와서 이제 그 애니어그램 관련된 그런 진단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 9가지 유형들 전체를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저하고 늘 부딪힘이 많았던 그런 상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왜 그런 갈등이 생겼고 나랑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의 차이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좀 얻고 다르구나 이제 이런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그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또 지식 같은 것도 뭐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흘리는 그런 내용들처럼 대부분이 다 잊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1인 기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2015년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이런 상담을 하면서 1인 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진로 관련된 상담을 하면서 그분을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그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중요한 정보들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진단 도구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앞에 있는 이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내가 조금 더 빨리 그리고 그 효과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진단지를 찾게 됐고 그러다가 그 과거에 경험했던 애니어그램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초인가요? 그때 이제 3일짜리 전문가 과정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어, 상담과 강의와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이런 이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혼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부족함이 좀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또 그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있는 애니어그램 심리 상담 전공을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서 또 이번 주부터 공부를 또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게 되면 첫 번째 얻는 어떤 혜택이 뭘까요? 우선 이제 지식적인 걸 얻게 되죠. 그 성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9가지 유형들에 대한 특징을 알게 되니까 이제 평소에 내가 나 혼자만 이제 끙끙 앓고 있었던 그런 현상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나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예전만큼의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금 이제 그런 지혜로움이 생기는 거죠. 지식들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지식들이 이제 좀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범위가 늘어나거나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식이 쌓일수록. 하지만 이제 이거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다른 유형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내가 이해해서 다시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에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소통과 공감하고 관계 맺고 또 일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이해해가는, 그걸 통해 교류하는, 공감하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첫 번째 지식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 그것을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실제 일과 삶에서의 어떤 행동들, 관계 맺기, 소통하기, 이런 것들로 이 지식이 활용됩니다. 이때 이제 정말 공감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고 나서의 혜택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죠.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한 어떤 혜택이라고 봅니다. 저는 타인과 내가 저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해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걸 얻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익을 챙겨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한 관계를 잘 개선해서 좀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사실 접근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더 온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 이해가 완벽하게 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더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해를 더 완전하게 해 나가는 공부를 할수록 저 상대방에 대한 저 말과 행동과 사고 체계 같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의 어떤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가려고 하고, 뭔가 이해가 안 돼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제 경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에 대한 이해의 어떤 폭이 넓어지고 또 깊이가 깊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많이들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여정이라고도 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여행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는 분들도 많죠. 자기를 알아간다라는 게 뭔가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장점과 단점 같은 걸 이해하게 되죠. 그 성격 유형별로 좀 더 특정한 어떤 자기만의 필살기 같은 무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무기들 덕분에 그 성격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이해할수록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알게 되죠. 장점이 곧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단점이 곧 장점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자기 이해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성격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와 또 이 성격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 이해를 알게 되는 그런 좋은 혜택은 자신의 내면의 욕구와 감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형은 그 욕구를 잘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유형은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은
이 욕구와 감정을 또 잘 파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면 내 욕구와 감정을 잘 안다고 해서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이스하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구와 감정을 이해한 상태에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에게 이걸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 내면의 욕구, 그리고 나의 감정 상태,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자기 이해에 대한 두 번째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와 비전을 알게 됩니다. 성격을 공부해서 나의 기본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 유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을 알게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각 성격 유형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유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뭐 가령 1번 유형이 완벽해야 한다든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든가 뭐 성실해야 된다든가 원칙과 규칙, 규율 등을 잘 이행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1번 유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기 이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네 번째 이익은 뭐냐? 바로 내가 어떻게 살면은 나에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첫 번째 지식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하는 그런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쌓이는 그런 좋은 점이 있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해라는 측면에서 이제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기 이해는 또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욕구와 감정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세 번째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비전 같은 것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그런 또 중요한 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목적이고 또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제가 그럼 얻었던 것이 또 무엇이 있냐면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존중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이것이 어찌 보면 또 정말 중요한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 같아요.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이죠. 가족에 대한 것, 가족 안에서도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런 어떤 의미를 알게 하는데 도움되는 것이 저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처음 어떤 싱글 생활을 할 때에는 결혼에 대한 어떤 강한 그 뭐 욕망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결혼을 꼭 해야만 할까? 결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의 이런 그런 결혼 후에 부부 생활이라든가 가족이라는 그 개념이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려줄까요?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부가 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자녀가 생겨서 가족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저도 많은 공부를 현재 하고 있죠. 제 딸과의 그런 소통과 공감에 대한 그런 부족함, 그리고 제 와이프와 소통과 공감에 대한 그런 부족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는 것이 또 가족인 것 같고, 이런 가족과 나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성숙하게 이 삶을 만들어갈까를 도와주는 최고의 도구가 저는 바로 애니어그램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애니어그램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그 애니어그램 공부를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제 실제 일과 삶에 적용하면서 제가 좀 더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애니어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얻은 혜택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을 통해서 소통과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향상된 점이 첫 번째 혜택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기 때문에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 욕구와 감정, 그 다음에 내 가치와 비전,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타인에 대한 다름의 이해로부터 타인을 존중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비가 많이 오고 요즘 날씨가 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뽀송뽀송하고 상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